한때 아시아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이끌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문화와 기술의 중심, 세계가 주목하던 그들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을 뒤흔드는 변화가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NHK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PD 카와사키 미유입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사실 정작 가까운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개인적으로 좋아했지만 한국이 일상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는 방송인으로서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제기술박람회에서 공개된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보도를 보게 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람회 영상 속 한국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이 QR코드 하나로 입장을 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마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어떻게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도쿄의 한 공원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재 중이던 10대 청소년들이 모여 한국의 최신 유행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일본의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BTS, 블랙핑크, 그리고 한국에서 일상화된 스마트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청소년들은 한국은 모든 걸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죠?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상 속에서 미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요. 제가 단지 영상으로만 봤던 혁신이 실제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경제 지표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할수록 믿기 어려운 통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술력과 경제 지표가 이제는 한국 앞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이 보여주는 현재의 혁신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쿄의 공원에서 한국 디지털 혁신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정을 들은 후 저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과연 얼마나 편리한 걸까? 일본과 어떤 점이 다를까? 알수록 마음속 의문과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접한 것은 한국의 초간편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풍경은 말 그대로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는 일조차 드문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심지어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때조차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생활 속 시간의 낭비를 찾아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요? 여전히 현금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일반적입니다. 도쿄 한복판의 상점들조차 현금을 기본으로 받으며 잔돈을 주고받기 위해 추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죠. 당연하게 여겼던 이 풍경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결제 시스템을 본 순간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증명서 같은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 그와 달리 일본에서는 이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며 도장까지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전자행정 시스템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알게 될수록 이 차이가 단순히 기술의 격차를 넘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시스템을 국민 생활에 녹여 누구나 편리함과 효율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국민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왜 아직도 관료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왜 이토록 혁신의 속도가 더딜까? 한국과의 이러한 차이가 계속된다면 우리 일본은 단지 기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잃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도시는 24시간 돌아가는 생활 문화와 기술 혁신이 결합되어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깨어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과 카페, 심야 음식 배달 서비스는 그들에게 익숙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식당과 상점이 문을 열고 있으며 많은 카페에서는 자정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학생들과 일을 하는 직장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의 활기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상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밤이 되면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도 조용히 잠드는 풍경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는 늦은 시간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도시의 활력이 제한된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며 단순한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일본의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보인다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 역시 미래 기술과 결합하여 놀라운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 혼잡도 분석까지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혼잡 구간을 피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한국은 이미 미래 교통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와 비교해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시간 혼잡도 안내 같은 디지털 정보 제공도 제한적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하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부러워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도시 생활 속 이런 모습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가 밤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며 새로운 형태의 일상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인 한국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 생활을 보며 일본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변하지 않으면 세계와의 경쟁력마저 잃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와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알아보던 중 청년 창업 문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도전과 재도전을 통해 미래를 직접 개척해가는 사회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지원 덕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첫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재도전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실패는 경험이며 재도전은 권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고 한 번 실패하면 재도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의 청년들은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창업에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창업을 고려하는 청년의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실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창업 지원 제도는 창업 성공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한국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청년들에게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문화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제 청년들에게 실패를 경험으로 삼고 재도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재도전 문화와 청년 창업가들의 활발한 도전 정신을 보며 일본이 안주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이야말로 일본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다시 앞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분야를 조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전자행정 시스템이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며 신속한 대응력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강보험 증명서 같은 행정 서류 발급이 필요할 때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단 몇 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놀랍도록 간단하고 전자서명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서류 작업도 손쉽게 해결됩니다. 공공 데이터는 정부가 개방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교통, 날씨, 부동산 정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마트폰으로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 덕분에 한국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제공하며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적 절차에 얽매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팬데믹 당시 일본은 수작업으로 서류를 처리하고 도장이 필요한 절차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 행정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행정과 민간 분야의 모든 계약과 신청 절차를 디지털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도장 문화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행정 절차가 관공서 방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일본 사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뒤처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자행정 시스템은 국민 생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력과 국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며 일본이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편리함을 잃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능력도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며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이 단순히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K-팝, K-드라마, K-영화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은 해외 팬들에게 한국어로 된 노래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음악 차트와 세계적인 공연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탄생을 넘어서 한국이 음악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알리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SNS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영화제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창의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글로벌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하며 한국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음악 산업은 여전히 CD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디지털화와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국제적으로 사랑받고는 있지만 K-팝과 같은 세계적인 팬덤과 연결된 소통 방식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마케팅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반면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주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디지털화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마케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도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팬덤 형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미래 문화 산업에서 더 넓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며 일본이 더 이상 국내 시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세계로 확장하고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을 조사하면서 미래 기술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AI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개발을 넘어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체증과 대기 오염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혼잡 구역을 파악하고 사고 위험 지역을 예측하며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편리함을 넘어 도시 전반의 환경과 안전을 개선하며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미래 지향적 접근입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도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실시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 대기 오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가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도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제 상용화와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기술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일본이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적 책임과 기술 리더십을 갖추는 데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래 기술을 통해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술 협력과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미래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보며 일본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져야 할 시점임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술적 책임과 기여를 이루기 위해 일본이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을 조사하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속도에서 일본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히 그들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전자행정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미래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글로벌 무대에서 K-팝과 K-드라마, 한국 영화는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모습은 일본으로서도 부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안정성과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때 기술 강국으로 세계를 선도했던 일본이지만 이제는 변화를 주저하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되찾고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빠르게 혁신을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미래를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다시금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더 유연하고 과감한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기 위해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일본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안정성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 변화를 받아들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미래 기술이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나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통해 배우게 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일본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와 취재를 마무리합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하며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